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요 며칠 좀 출렁이고 있고, 또 그래서 아마 마음들이 좀 심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민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우선 오늘은 몇 가지 기사 좀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빠르게 20분 안에 빠른 끝내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공포 지수죠. 지금 현재 38에 있고요. 조금 41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떨어진 수치예요. 뭐 상황이 지금 이 정도에 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이 공포 지수 보실 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이제 벌어들이는 돈에서 암호화폐를 매수를 제가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예금을 갖고 있는 거나 적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암호자산을 저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뭐 비트코인도 700만 원대 때부터 사고, 그 다음에 또 400만 원, 300만 원대도 계속 꾸준히 샀다라는 이야기 이제 계속 드렸었는데, 그 매월 이제 보통 살 때 그러니까 매월 1일에 사든지 아니 15일에 사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변동성이 없을 때는 뭐 그냥 보통 때 사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요새 이렇게 공포지수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한 달 중에도 매월 중에도 공포로 떨어지는 데가 있고 좀 이렇게 탐욕 구간으로 가는 데도 있고 나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매월 사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매월 중에 좀 공포지수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편이다. 그래서 뭐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XRP 이제 차트인데, 차트 제가 요 네 번째 박스를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요걸 이제 어떤 의미로 이야기 드리냐면, 저번 이제 2019년 10월 때도 이렇게 한번 지금 요번에 고점을 돌파했었던 이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었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여길 돌파해서 가다가 작년 이제 고점인 520원 정도 라인까지 당연히 도달을 못하고 이렇게 또 빠졌었고, 그리고 또 지금 8월 달에 다시 여길 도전을 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을 깨서 내려간 상태는 아닌데, 이 네 번째 박스를 왜 그래놨냐고 하면, 사실 이게 이때도 잘하면 갈 수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 이때도 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게 뭐 이걸 맞춘다고 하면은 정말 뭐 저도 암호자산 시장이나 이미 한참 전에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그 모든 걸 다 맞췄기 때문에 엄청난 큰 수익을 내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네 번째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게 다섯 번째 박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 XRP나 리플사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그리고 또 올해 스웰이 있고 또 앞으로 리플사가 이제 IPO도 할 거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바이낸스도 IPO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여러 큰 기업들이 많이 그 IPO 상장을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또 큰 자금들을 많이 수혈을 받는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렇게 받은 큰 자금으로 뭘 하겠어요? 보통 상장을 하면 하는 것들이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그 투자할 곳들에 또 투자를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M&A에 또 많이 나서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얼마 전에 이제 코인마켓캡을 인수를 했죠. 그런 것처럼 리플사도 IPO를 하고 나면 분명히 그 리플사가 아직은 그 넓히지 못한 영역에 수많은 좋은 암호화폐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거나, 아니면 머니탭 같이 이제 기본 이제 기존의 인프라가 깔려 있었던 리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회사들에 뭐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리플사가 상장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 그럼 결국에 리플사와 XRP를 띄워놓고 절대 그 가치 방향성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리플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XRP를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리플사랑 XRP의 운명은 전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XRP가 잘 돼야 리플사도 좋은 거고, 리플사의 핵심이 이제 XRP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플사가 자금 큰 수요를 이제 IPO를 해서 내년에 잘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돈을 많이 가져와서 수많은 이제 XRP의 생태계를 넓히고 리플사의 생태계를 넓히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지금 이 차트의 방향성도 요번에 이렇게 지금 세 번 이제 가까운 거리 이제 세 번의 이 도전에 실패를 만약에 했다. 요번에 완벽히 실패를 하고 다음을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꺾여서 오겠죠.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요번에 만약 완전히 실패를 해서 여기서 횡보를 한다.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진짜 요 라인까지 한 번 더 닫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이 근방에서 10월 정도, 그러니까 스웰이랑 그다음에 IMF 그런 이제 바스켓 협의가 있는 그쯤 해서, 그리고 12월에는 또 XRP의 이제 플레어 이제 에어드랩 있죠, 토큰에 그 이제 디파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월, 12월에 다시 도전을 저는 한 번 더 할 거라고 봐요. 이번에 실패를 만약 한다는 가정이면, 그러면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결국에 또 에너지를 모으고 내려와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출발점 자체가, 요번에는 이런 지금 장기 이평선 이게 450일 선인데 이 450일 선을 어느 정도 슈팅을 하는 와중에 넘었고, 여기 같은 지금 300일 선은 거의 슈팅 이제 초반쯤에 넘어서 밟고 올라갔는데, 이때는 거의 위에 가갖고 맞고 떨어진 격으로 이제 떨어진 거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아예 도달도 못했던 경우고, 아예 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장기 평선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언제가 정확히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XRP 400원 밑에서 분할로 제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만약에 이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장기 이평선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안착을 하고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만약에 이 장기 이평선이 아직 안 내려간 거를 난 매수 타이밍으로 안 보고서 안 샀다고 하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리플사나 XRP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아예 전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400원 밑에서 꾸준히 산다라고 했던 게, 이게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냥 포지션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가버려서 놓치는 거를 하기 싫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으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매달 여러분들이 버는 이제 돈에서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돈 수준에서 그냥 뭐 한 달에 만약 100만 원을 버시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뭐 나 같은 경우에 매달 꾸준히 10만 원만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목돈으로 내가 1000만 원이나 아니면 뭐 한 1억 정도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뭐 10개월이나 12개월에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더 길게 24개월에 분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분할로 사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도 되고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낮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또 내려갔을 땐 내려가는 대로 싸게 사니까 좋은 거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이나,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이 대부분 이제 400만 원 갔을 때, 그때도 그냥 꾸준히 살 수 있으니까 떨어져도 또 괜찮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제가 기존 포지션이 있으니까 좋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각자 투자 스타일은 다 다양하고 관점은 다양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평선 이야기로 들어오면, XRP가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또 모이고 하면 10월 달쯤에 전 다시 거의 시작부터 장기 이평선을 밟고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무줄이다 스프링이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장기 이평선을 밟고 출발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응축이 더 돼 있고, 당연히 그럼 여기에 이번에 안착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코인들은 뭐 많이 오르고 또 빠졌지만 XRP만 혼자 별로 안 오르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더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결국에 XRP도 뭐 시간을 1년, 2년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결과값으로 보면 그때 가서는 다른 코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절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XRP의 가능성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고, 1, 2년 결과로 봤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1, 2년 뒤에 봤는데 수익률도 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아무리 리플사가 좋은 기술이고 해도 수익을 너무나 못 가져주는 코인이면 투자할 이유가 사실 또 없잖아요. 당연히 가치 투자인 부분에서도 수익률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근본이 있는 투자라고 해도 그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요번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빨리 올려놓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장기 이평선들이 어찌됐든 에너지가 모이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막 박박 내려왔는데 거래량도 없고 회사의 개발도 안 되고, 리플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법률 관련된 이제 은행 쪽 법 관련된 사람 또 채용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이제 인력 구인 관련된 것도 보시면 리플사는 정말 꾸준히 인력 채용하면서 정관계 로비도 하고 있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보신다고 하면 가격이 요번에 실패를 하고 다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는 여길 뚫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투자하시는데 부담 없는 선에서 계속 하신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던 투자 일기 같은 것들을 쓰시면서 요번에 이랬는데 요번에 내가 뭐 여기서 이럴 때 추매를 했었다 그랬는데 이 추매했던 물량은 거의 2배 수익이 났고 이때도 추매를 했었다. 근데 나중에 이런 데 올라가고 나면 여기 추매했던 것도 2배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의 물론 전제는 그런 게 있어요. XRP가 이게 바닥권이 아니고 진짜 뭐 XRP 싫어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10원 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10원 간다라고 했을 땐 여기서 만약에 바닥권이라고 알고 샀는데 이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과 선택인데, 저는 400원 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예상했던 거는 200원, 400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400원 정도 밑에서는 산다, 마이너스 50%는 감내를 한다라는 기준이었는데, 물론 저 역시도 150원 갔을 때는 마이너스 70%까지 가는 거잖아요. 400원에 샀던 물량이. 그러면 저 역시도 예상 밖의 하방 슈팅이 나온 건데, 이런 것들쯤은 이제 감안하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분할로 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한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에 대한 확신은 이 정도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확신이 나는 리플이 10원까지 안 갈 거라는 확신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 정보와 그 다음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스스로 확신을 찾으셔야지 10원 간다는 말에 휘둘리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한번 이야기 드리고, 리플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네요. 20분 안에 끝내려면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지금 이제 로그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 로그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기를 하향 트렌드 라인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여기 대롱대롱 하고 있는 상태고요, 로그 차트는. 그리고 로그 차트가 아닌 것은 아직 여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여기에 아직 닿지 않았다. 그리고 CME 갭이 한 이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하도 이제 그 차트에 대해서 사실상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저 역시도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냥 단기적인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를 이렇게 닫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한 11,000 정도쯤에 맞고 한번 하다가 갈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갈지, 아니면 진짜 지금 한 여기 라인 정도, 진짜 많이 빠졌다, 여기 라인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여기 채널 위로 복구를 해서 올라가는 거, 정말 크게 보면 이 3개 정도일 거라고 보지, 저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진짜 이 전저점을 가거나 전저점 아래로 가는 이런 거는 제 예상에는 없어요. 제 시나리오에는 없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보고 있는 근거들이 있다가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11,000을 맞고 이렇게 가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 어찌 됐던 제가 이야기 드린 지금 4년설이라고 하면 좀 웃기네요. 차트를 제가 해놨는데 차트가 없어졌는데, 제가 예전 방송에 4년 주기로 해서 그어놓은 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정고점에 4년마다 도달을 한다.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3년이죠. 요걸만 딱 보면 이렇게 바구니 형태, 이렇게 볼 형태로 그림을 그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든 어찌됐던 그 V자 반등이 아니면 약간의 U자 반등 형태로 해서 올해 말까지 해서 여기 정도는
13,000까지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러니까 너무 또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뭐 그냥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질 거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구간에서 본인이 부담 안 가는 선에,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빠졌을 때 나는 버틸 수 없다라는 돈이면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흘러가지고 진짜 제가 보는 최악의 한 요 정도라고 했잖아요. 요 정도까지 만약에 흘렀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도 안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추매를 했잖아요. 제가 계속 여기서 사고 여기 사고 해서 비트코인 이미 수익률이 좀 많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샀는데 굳이 제가 여기 간다고 팔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제 나름의 이제 근거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 4년 주기에 따라서 그 반감기 이후 이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다고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난 이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일단은 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서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업비트 보면 지금 또 뭐 이렇게 약간 빨간불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더리움을 추매를 이번에 했던 가격을 한번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면 요 지점에서 샀었어요. 샀는데 한 여기까지 빠지니까 한 마이너스 5% 됐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또 여기서도 또 추매를 또 했어요. 여기서 아마 세 번째 봉 나오는 지점쯤에서 바닥을 확인하는가 보다 싶어서 또 좀 샀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추가로 산 거는 거의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닌 상태, 0% 정도 되는 약간 한 1, 2% 수익 아마 이 정도일 텐데, 이게 만약에 요번에 나스닥이 그 지금 어제도 한 4% 빠졌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정말 많이 빠져요. 어제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버텨준 거거든요.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으로 버텨준 건데 오늘 밤에 또 한 마이너스 한 5% 이렇게 빠져요. 그럼 진짜 큰 폭락이죠. 연일 막 한 몇 거래일 동안 폭락을 하는 건데 10몇 프로,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엄청 빠졌는데, 그런다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매수를 그 넣어놓은 지점은 앞까지 쭉 보면 한 32만 원 정도쯤에 있어요. 그래서 32만 원에도 저는 추가로 좀 걸어놨어요. 이제 제가 이번 달에 추가로 살 그 물량에 대해서 여기 이제 좀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뭐 제 방법이 당연히 맞거나, 그리고 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방법이 뭐가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슴새벽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자기만의 이런 논리를 통해서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식으로 32만원에 좀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샀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전에 이런 때 공포 때 어떻게 사는지 공유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에도 채굴 해시레이트,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몇 가지 그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이제 근거들인데, 결국에 지금 채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반감기 이후에 당연히 보상이 작아지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톡 플로우 모델인데 플랜 B라는 사람이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의 그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자체가 공급적인 측면, 이제 채굴장이 공급을 하는 것들이 반감기로 줄어듦에 따라서 그거 기준으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의 수요가 그 공급이 줄어드는데 사람들의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모델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새로운 암호자산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이런 식으로 열광을 하는 건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해서 없앴어요. 그러면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도 수요가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톡 투 플로우 뭐 10일
이 먼저 이제 그래프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 이제 13년 때는 이게 이때 17년 때보다 훨씬 더 늦게 따라 올라왔죠. 가격이 이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요걸로 이제 보시면 더 좋은데,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불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옅어질수록, 이게 2017년 고점이 옅어질수록 다시 불장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녹색으로 왔다. 이제 점차 차가워짐에 따라서 지금 이런 구간은 어떻게 보면 매수 구간이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진해져서 빨간색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4년 주기로 이야기 드리는 이런 식으로 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4년, 이제 3년이죠. 이렇게 딱 1, 2, 3 하면 거의 3년에 딱 해서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차트에 설명드렸던 이 선들, 근데 이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쯤이라고 본다. 결국에 여기서 조정이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고점을 갈 거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렇게 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만큼 조정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 뭐 지금 요번에 여기를 도달을 하던, 지금 가격이 뭐 요 위쯤이죠. 이쯤을 도달하던, 아니면 여기 고점까지 도달하던, 어찌됐던 이 주기 상승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완성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게 200주를 깨지 않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스톡 플로우 모델도 저는 굉장히 그 근거 자료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3년, 4년 그 주기에 따라서 가는 데 있어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도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맹점은 있어요. 수요가 공급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수요가 만약에 비트코인 당연한 거지만 수요가 없어지면 모두가 팔자로 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 아니면 누가 그냥 제재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리 채굴이 어렵다고 한들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전제는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23분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사리 출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올해 10년에 한 번 디파이 투자 시기, 저도 이 부분 일부는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코 때도 몇몇 살아남은 코인들은 지금 꽤 괜찮은 시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초반에 할 때 엄청나게 시총이 낮았었어요. 그 아이코 초반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디파이 지금 투자 시기 이 부분도 몇몇 살아남은 것들은 굉장히 큰 이제 밸류 가치를 가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지금도 옥석 가리를 잘 한다고 하면 좋은 걸 찾을 수 있다라고 봐요. 좋은 투자 시기. 하지만 옥석 가리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김병욱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업체 이제 해서 관련 사업 전반을 사업 다루는 가상 자산법 입법을 추진했다. 그래서 가상 자산법이 뭐냐라고 하면, 전에 이제 특근법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거고, 이 부분은 소비자,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들이 먹튀를 하고, 뭐 거래소 물량 잠그고, 뭐 그 다음에 코인 출금 못하게 하고, 이런 그 피해를 막는 것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뭐 코인제스트 같은 데들이 문제 많았죠, 작년에. 그래서 좋은 거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도화로 당연히 다 들어온다. 소비자들도 보호해주는. 그러면 제가 작년에만 말했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거다 하는 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암호자산 시장이 미래 돈이 되는 게 너무나 이젠 당연하다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1년 남을 트래블 시행,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래블 룰을 시행하는데 1년 남았다 보니까 지금 1년 남은 것 통해서 뭐 특근법도 해야 되는 거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 간에 그 KYC 인증을 서로 신원 인증을 해야 거래소 간에 뭐 이동을 할 때 누구 계좌에서 누구를 얼마 갔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들이 중소형 거래소는 그거 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표준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가령 이제 한국의 업비트 빗썸이 대형이니까 거기가 마련한 한국 표준, 아니면 전 세계 어떤 표준으로 거래소 간에 코인을 이동할 때 어떤 규약대로 할 건지, 그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나 이런 이제 스토어에 올라갈 때도 다 플랫폼화 돼 있어서 규격에 맞춰서 딱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데이터 표준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다 표준으로 갈 거고요. 아마도 전 세계 표준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만 전 세계에서 자금 이동하는 것들을 다 이제
그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이게 그 이제 시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26분 또 20분을 초과를 했는데 말이 길어져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방송을 또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뭐 큰 시황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실시간 방송을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